심지어는 이런 것도 얘기가 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거 다 안 먹고 그 공항 쓰레기통에다가 이걸 탁 버릴 때가 가장 쾌감이 있어요. 아, 무슨 의미인지는 약을 안 썼다는 얘기는 안 아프고 잘 놀았다는 얘기니까. 안녕하십니까, 배현약사입니다. 자, 오늘도 짬 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 영상도 역시 무대본 무편집으로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주하고 지난번 내용하고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 못 보셨으면 이쪽인가에 나오는 그 영상 그 상비약에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어떤 상비약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한번 리스트업 쭉 한번 해보시고, 혹시나 여행 가시거나 또는 가정 상비약 조금 개비한 지 오래된 것 같다 하시면은 요거 좀 바꿔야 되겠다 할 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리스트업이 잘 돼 있으니까 영상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가정 상비약은 이제 병원에서 달라져서 가져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저희 약국도 소아과, 이비인후과 처방이 오는데, 소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상비약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실제 해열제까지도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먹었던 거를 계속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이제 딱 지정해서 시니추라 같은 그냥 살 수 없는 진해과담제 같은 걸 요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처방의약품을 가정상비약을 비상약으로 하기 위해서 받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괜찮겠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냥 저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희 약국 입장에서 사실 처방전을 갖다 주시면 감사하죠. 한 건 처방이 처리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상비약이든 지금 아프든, 물론 저희가 이제 복약 지도를 할 때 지금 증상이 어떠냐를 여쭤보고 질병기와 맞춰서 복약 지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픈 경우가 아니라면은 나중에 이제 말을 흐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사실은 상비약으로 비상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냥 약 설명만 쭉 드리고 보관 방법만 안내해드리고 내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 약국 입장에서는 처방전을 갖고 오시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병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환자분이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진료 굉장히 쉬운 진료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 상비약으로 쓸 것 좀 주세요. 그러면 처방해서 나오고, 위장 상비약으로 쓸 것 좀 처방해서 나오고, 시네추라 주세요. 시네추라 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정말 진료 자체가 본인만 확인되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병원은요, 그거 안 해주면은 사람들이 이 병원 가지 마라, 불친절하다,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준다, 이런 그런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 불매 형식의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 의료 상황에 맞춰서 봤을 때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다 좋은 거 아니야? 환자도 그냥 가져가니까 애들용도 그냥 나오고 같은 값에, 아주 싼 값에 많은 양을 가져가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처방의약품들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이라는 겁니다. 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있어요. 우리 의약품은요,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처방이 나와야 되는 의약품을 얘기해요. 일반의약품은 전문가가 진단하지 않더라도 그냥 복용해도 괜찮은 의약품을 얘기하는데, 셀프 메디케이션 할 수 있는 의약품을 얘기하거든요.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오진이 될 가능성, 오진이 되면 잘못 내가 약을 먹으면 증상이, 건강이 더 해쳐질 수 있는 약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약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부작용의 발현율이 높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쉬운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기관지 쪽에 작용하는 약물들 처방을, 기관지 확장제 패치 같은 거 처방을 받으시는 경우에 기침 패치라고 잘못 생각해서 받으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의 기관지 확장 패치에 원래는
기관지 확장 패치를 잘못 붙이면은 기관지가 과도하게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 기관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가래 분비가 오히려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가래가 오랫동안 남게 되면서 병원균이라든 증식을 촉진하게 되고 가볍게 증상이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하기도 또는 폐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증상이 정확히 맞춰 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들. 그리고 또 슈도에페드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충혈 제거제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러한 약물의 경우에 용량이 높은 것들은 전문의약품이거든요. 용량이 높다는 얘기는 부작용 우려가 많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 심혈관계 부작용 또는 비뇨기계 부작용, 소변 쪽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우리 흔히 쉽게 얘기하는 기침약 중에서 코데날 같은 경우에는 코데날, 코프 시럽 이런 거 전부 다 덱스트로메트로판이라든지 이러한 약물들도 들어있지만 거기에 이제 코데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약류 진해제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변비를 심하게 유발한다거나 졸음이라든지 이런 심하게 유발해서 적절한 복약 지도에 없이 본인이 복용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항생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증상이 심할 때 항생제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센 약 먹으면 항생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균성 감염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내 유익균만 강하게 손상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치료 시기를 잘못 놓칠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간헐적 사용은 내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의 몸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처방의약품은 일단은 처방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오진과 치료의 적절 시기의 놓침, 그리고 부작용의 우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들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제 아주 꼬맹이들 12개월, 24개월 미만, 그러니까 2세 미만의 애들의 경우에는 이게 감기약이나 이런 거 못 주게 돼 있죠. 해열제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꼬맹이들 해외여행 가거나 또는 이럴 때 집에서 이제 애들을 케어할 때 좀 약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애들용 콧물약과 기침약 이런 거 처방을 막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왜 그걸 막아놨냐는 거예요. 24개월 이내는 왜 막아놨냐는 거예요. 왜 막아놨냐면 그냥 일반 감기의 경우에는 감기약을 먹는 것보다 먹는 것과 안 먹는 게 치료 경과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4개월 이내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 외에 알레르기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방 그냥 살 수도 있는 약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는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의사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또 얘기가 되고, 뿐만 아니라 약물을 사용할 때 약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또 하나의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이 처방약을 상비하고 있었을 때 부작용 우려예요. 두 번째가 이제 환경오염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약들이 대부분 조제돼서 나가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안 돼요. PPP 이런 포장이 아니잖아요. 다 조제된 포장이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얘기가 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막 상비약을 엄청 비상약을 지어주었어요. 이분이 이제 환자분이 가시면서 저는 이거 다 안 먹고 공항 쓰레기통에다가 이걸 탁 버릴 때가 가장 쾌감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약을 안 썼다는 얘기는 안 아프고 잘 놀았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거를 쓰레기통에다 팍 버린다는 건 뭡니까? 잊지 않아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약들을 조제해서 결국은 그걸 다 폐기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약물을, 자원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그냥 일반 쓰레기로 가게 되면 환경오염이 되잖아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들을 오래 보관할 수 없는데 이게 오래 보관된 거를 또 그냥 먹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또 우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원 포장에 들어있는, 그리고 되도록이면 소분 포장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실온이나 또는 상온에 잘 보관하셔가지고 적절한 상황에 먹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고 어떤 입금 돼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네, 들어가세요. 다른 게 먼저, 네, 바로 출근을 하세요. 네. 어쨌든 네, 다른 게 먼저 들어가세요. 빠져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가져가신 경우는 이렇게 상비약을 모기 물렸을 때 바르는 연고를 이제 사가신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비약을 갖고 계시는 게 좋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렇게 소포장되어 있고 보관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있는 이러한 것들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공보험이 이제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상비약은요, 내가 필요해서 그냥 구입하는 거잖아요. 보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아픈 사람, 우리 국민들 중에서 아픈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왜냐면 아프면 뭐 일도 못하고 돈을 벌기 어렵잖아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뭐 부모님이 케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약을 그냥 사기 위해서 이 보험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떠한 사람이 낸 의료보험료가 내가 필요한 약을 그냥 내가 사는데 쓰는 돈으로 사용된다면 결국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공보험이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정작 우리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중증 질환에 공보험들이 사용돼야 되는데 중증 질환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그냥 되게 쉽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좀 잘 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많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항생제가 있었으면 좋겠어. 뭐 굶었다거나 뭐 세균 감염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내가 그냥 먹으니까 잘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항생제를 내가 그냥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러한 아주 간단한 생각으로 사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부분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약국이나 병원 입장은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똑같이 처방이 하나 나갈 뿐입니다. 괜찮은데 결국 이 피해가 소비자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피해자는 결국 이 충실하게 건강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구입할 수 있는 많은 약들, 뭐 항생제 연고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항생제 연고 뭐 상처 났을 때 바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아주 가벼운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이런 것들, 뭐 모기 물렸을 때 바른다거나 뭐 부었을 때, 또는 뭐 알레르기 약들, 뭐 간단한 지사제 이런 등등들, 뭐 감기약 이런 것들은, 진통제 이러한 것들은 되도록이면 처방보다는 내가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반 의약품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이제 전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리스트업 쭉 한번 보시고 여기 중에서 내가 빠진 것 좀 쳐놔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안 되면 그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가 좀 진행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본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드린 말씀과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하게,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하게 쓰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